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유비케어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유비케어 영상에서 그 당시까지 병협과 의협, 그리고 뭐 청와대, 여당, 야당, 찬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유비케어와 녹십자 헬스케어, 그리고 케어랩스, 거기에 이제 뭐 숨어있는 지분들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과 비대면 진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외 그 밖에 세계 각국들이 비대면 진료가 아닌 원격 의료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었죠. 그 6월 25일 날 장중에 민간 샌드박스 1호가 나왔었습니다. 내용인즉은 보시면은 이제 인하대병원하고 라이프 시멘틱스가 진행하는 재해국민 비대면 진료, 이게 1호 샌드박스로 이제 2년간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제 재해국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1호 사업으로 이제 2년 임시 허가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에. 뭐 2년 임시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기 때문에 뭐 유비케어, 뭐 케어랩스, 비트컴퓨터 등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였었습니다. 케어랩스가 6월 18일이었죠. 라이프 시멘틱스 지분을 18.4%, 64억 원에 취득해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6월 18일 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이번에 영상을 좀 만들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뭐 이유는 몰랐고 저도 지켜보다가 뭐 장중에 이제 금요일쯤 거래량하고 좀 거래 패턴이나 뭐 거래원 프로그램 다 보는데 뭔가 좀 냄새 나듯이 좀 이상하게 올리는 것이 좀 계속 보였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며칠 올랐다고 나오긴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알았었더라면 아무래도 거의 뭐 오늘이나 아니면 어제까지는 계속 다 가지고서 먹고 나왔지 않나,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였죠. 어제 장중 뉴스가 한번 뜨고 한번 이제 급등을 한번 했고, 그리고 장 막판에 한번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관련주들이 많이 좀 떨어진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재료인지 아니면은 계속 가져갈 만한 재료가 될 만한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샌드박스 1호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의 알리바바 헬스케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을 갖다 본따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3월 10일 날 뉴스고요. 보시면은 알리바바 헬스케어는 뭐 세계 각국으로 확산함에 따라서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 부분 회사인 알리페이, 여기가 이제 뭐 카카오페이랑 동일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QR 코드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중국인에게도, 지금 저희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에게 이제 무료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으로 했다. 3월에 했던 거를 갖다가 이번 6월에, 저희 6월 달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민간 샌드박스 1호로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 원격 의료가 얼마나 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위닥터가 이제 상장한다는 내용이고요. 위닥터는 이제 텐센트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근데 각각의 하는 업무나 역할은 동일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핑안 헬스케어,
미국에는 텔라동, 뭐 텔라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알리바바 헬스케어, 거기에 의해서 텐센트의 위닥터, 뭐 이 정도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미국에서 원격 지원을 하는 곳이고, 얘는 중국에서 이제 핑안 보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알리바바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 이제 만들어진 헬스케어고요. 여기도 상장사, 여기도 상장사, 여기도 상장사입니다. 위닥터 텐센트지만 이제 곧 상장한다고 하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서비스 사용자가 이제 3억 8천 명, 작년 19년이죠. 그리고 올해 20년에 이제 뭐 4억 9,600만 명, 그러니까 5억이죠. 4억이고요. 이 정도 이제 사용자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관측을 했는데, 중국 인구는 13억입니다. 13억 중에 5억이면은 절반 이상, 거의 뭐 3분의 1은 당연히 넘어서는 수치 정도가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 제가 다른 뉴스 기사에서 좀 봤었는데, 다른 기사에서는 우선 가입자만 11억 명이 우선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절반 이상,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진행하게 되는 텐센트의 위닥터, 제휴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만 2,700여 개 병원, 그리고 24만여 명의 의사, 그리고 15,000개의 약국이 전부 다 제휴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닥터만 얘기를 한 거고, 앞서 말했던 핑안, 그리고 알리바바, 이 두 군데까지 다 한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의 제휴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얘네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제 알리바바 헬스케어고요. 상장은 이제 홍콩에 상장을 했고, 지금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봐야지 좀 그나마 좀 보이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여기 고점을 갖다가 뚫는 날짜가 얼추 1월 12일에서 19일, 1월 26일, 1월 거의 중순부터 말 사이에 이제 고점을 뚫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왔죠. 뭐 9원 정도 했을 때, 9위안 정도 했을, 홍콩이니까 홍콩 달러 9달러 했을 때 이제 22달러까지 이제 갔네요. 핑안 보험에 이제 핑안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앞전에 그걸 뚫은 게 여기를 뚫은 게 보시게 되면 요쯤이네요. 여기랑 여기 1월 19일, 12일에서 19일, 뭐 요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맘때 이제 한 60불 정도 했었던 게 뭐 지금 거의 119불이면 120불이죠. 지금 반년도 안 됐는데 뭐 2배 가까이씩 다 올랐고요. 지금 이거는 텔레닥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좀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도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뭐 딱히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월 12일, 1월 19일 주, 그러니까 주봉이니까요. 1월 26일, 여기 3주간, 요때 이제 앞에 있었던 모든 고점을 다 돌파하고 뭐 이제 200불까지 갔었네요. 이때가 보면은 90불, 80불 했었으니까 이것도 더블 이상을 갔네요. 근데 이 정도로 굉장히 해외 시장에서는 이 원격 의료를 하는 그 플랫폼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봐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미국하고 중국만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중국만 원격 의료를 하느냐 라고 말하면은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이번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도 하는 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규제가 없습니다. 원격 의료 규제가 없고 계속 속도 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뭐 이제 여기 데이터가 조금 웃기긴 한데, 2014년인데 14년에 전체 진료의 17%가 원격 진료였다. 근데 이제 14년이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좀 오래된 수치여서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원격 의료 확대 이야기했었고요. 프랑스 2019년에 원격 의료 본격화, 그래서 진료 비용도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남미의 칠레 원격 의료 확대에 적극적이고 에이즈와 암 환자까지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일본 2015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이죠. 이게 다 만성질환이고 재진 환자의 원격 진료를 허용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유행이 되자 4월부터 초진 환자도 원격 진료를 하게 한다. 그럼 범위도 이제 기존에는 만성질환만 됐었는데 범위도 이제 더 넓히는 거죠. 더 넓혀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때 원격 진료, 원격 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내용을 제가 앞전에 이제 유비케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초진환자만 된다. 그리고 만성질환만 이렇게 풀어주자. 이게 굉장히 일본에 했던 모양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쭉 보시면은 대부분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성장한다, 규모가 폭풍 성장한다, 사람도 많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어서 딱히 여기는 찝어드릴 건 없고, 거기에 이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보다 의료기술이 낮은 베트남에서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따로 드릴 건 없고 해서 베트남까지도 이제 원격 의료를 하고 있다. 근데 IT 강국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K 방역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미래 먹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외에 기타 국가들도, 여기 나온 국가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들 앞다퉈서 이제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는 건지 좀 보게 되면은 전 영상이랑은 좀 다른 걸로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 기사 같은 경우 원격 의료 이제 민영화냐 라는 부분이에요. 원격 의료가 민영화가 된다라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자, 이제 시민단체에 힘을 입어서 이제 의료계도 원격 의료는 의료 민영화다 이런 논리로 정부하고 지금 이제 밀당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원격 의료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원격 의료와 민영화 지금 법이 다릅니다. 법이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의료법 제 33조,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의료법 제 34조. 34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의사와 의사 간에 원격 협진만 허용하고 있다. 이제 의사와 환자 간에는 접촉이 없는 진료, 원격 진료를 금하고 있다. 요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의사와 환자 간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희 집에 왔어. 그리고 어떤 다른 의사가 원격으로 이 의사한테 막 진료를 설명해 주죠. 그럼 환자인 저한테 막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하고. 요거는 되는데 의사와 환자 간에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부분인데 요거를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33조 의료인과 국가지방단체, 일부 공공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외에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막아놓으면은 전혀 이게 민영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비영리 법인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 지금과 동일한 영리법인 안에서 가되 방법만 진료만 이제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요거죠. 이제 비대면으로 가자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또 설명드릴게, 네. 보면은 지금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런 그 이야기 말고도 이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원격 진료를 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아쉬운 얘기인데 솔직한 말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신약을 갖다가 시간도 투자해 돈도 투자해 해가지고 신약을 갖다가 만들죠. 뭐 의료기기도 돈 투자해 사람 투자해 뭐 다 투자해가지고 다 개발해가지고 뭐 EMR 서비스도 EMR이죠. 네, EMR 서비스도 다 기업들이 다 개발하고 모든 거 다 기업들이 다 개발해서 오는데 그럼 의료 서비스가 이제 민간이나 전부 다 연구 투자 덕분에 발전을 해왔는데 솔직히 원격 의료를 한다고 하면은 대기업이 당연히 득을 보는 건 맞아요. 득을 안 볼 수는 없는데 뭐 이제 5G나 당연히 원격 의료라면은 비대면이니까 5G나 여러 가지 통신망이나 뭐 이것저것 플랫폼도 있고 다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큰다고 해서 이거를 막아버리면은 좀 아쉬운 게 이제 앞전에 이제 여러 나라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 앞서서 다 규제를 풀고 다 진행을 하는데 저희만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가는 방향 자체가 좀 아쉽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협은 이제 찬성을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성을 했었고 전에도 의협은 이제 반대를 했었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면은 병협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향후 관련 제도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균형 잡힌 방향으로 해서 이제 가자. 비대면 진료하자라고 하고 있고 의사협회, 의협이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했던 재외국민 원격 진료를 허용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면 진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아까 말씀드린 그 34조였죠 이게. 네, 의료법 34조네요. 무조건 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 게 의료법 제 34조인데 그 부분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뭐 이유가 지금 뭐 재외국민이다 아니면은 뭐 산간 지역이다 뭐 이유를 막 하나씩 하면서 이제 조금씩 풀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는. 근데 보시면은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비대면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청와대가 예스 찬성표를 든 애들은 청와대. 그러고 당연히 민주당 찬성했죠. 여기 180석이에요. 180석. 180석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고 당연히 미통이 찬성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밀어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찬성을 했죠. 그 밑에 이제 산하 있는 뭐 기관들 되게 많잖아요. 방역당국부터 뭐 보건복지부부터 뭐 등등등 되게 많을 거예요. 걔네들 어차피 다 찬성이죠. 근데 여기에 병원협회가 찬성표를 들었죠. 원래는 반대였다가 이쪽 찬성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노라고 하는 곳들이 어디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시민단체. 얘네가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 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아직은 계속 반대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쪽이 바뀐다면은 솔직히 진행이 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솔직히 이쪽 힘으로 이쪽이 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를 무시할 수가 없죠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의협이죠. 뭐 작은 곳들도 있는데 이제 약협, 약국이죠. 뭐 뉴스 많이 찾아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치협 뭐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곳이 여기죠. 그나마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의협이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들은 뭐 각기 다 다르지만 솔직히 속내는 같죠. 환자들이 어느 한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다 어차피 일로 와야 돼. 다 일로 왔었어야 되는데 비대면이 돼버리면은 이쪽에 좀 병원이 있었는데 여기 닥터가 좀 잘해. 굉장히 잘해요. 가고 싶었는데 멀어서 못 다녔던 거죠. 근데 비대면 되면은 여기한테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환자 뺏기거든요.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환자가 100명 왔었는데 그럼 뭐 한 50명으로 줄고, 근데 이제 비대면이 그럼 50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뭐 30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안에 좀 내재돼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이 옆 동네 병원이 아니고 상급 병원인 종병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이탈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적절한 허들을 좀 만들어서 뭐 건강보험을 갖다가 못 받게 한다거나, 뭐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니면 자가 비용을 추가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거든요. 다 허들을 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뺏기지 않도록 다 허들을 놔주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의료수가 조금 올려주겠죠. 감당하게. 뭐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80석 이상의 가진 슈퍼 파워를 가진 정부죠. 근데 사실 기타 다른 법안들 막 개정하듯이 막 밀어붙여도 되는데, 시민단체가 이제 반대 측에 있으니까 아직 반응이 좀 시원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정부가 아시다시피 뭐 비대면 하나씩 열고 있잖아요. 뭐 산간지역 열었고, 재외국민 열었고, 뭐 병역 끌어들였고, 하나씩 계속 하나씩 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절차를 좀 너무 빠르게 하면은 반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걸음씩 가고 있고 조금씩 규제도 깨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는 약간 특수성을 가진 이런 시기에 이번 정부가 좀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외에도 관련주는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특혜를 받을 건지 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거 골라서 투자하신다면은 뭐 이번 정부 안에 뭐, 근데 뭐 코로나 안에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